大佐止まるの飛べてめえはのろめどれだけお膳立てされてもダメなやつはダメだ絶対に死ぬさっきだって俺の首を切れなかったくせにな渾身の一撃じゃ足りないその100倍の力をひねり出せ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강해지는 과정을 의미있게 그려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반점, 혁도, 내비치는 세계는 보다 강력한 혈기인 상현을 쓰러뜨리기 위한 귀살대의 파워업 루트인데요. 이 개념들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작품의 문학적인 부분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끝에는 하나의 공통된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태양인데요. 이제부터는 귀멸의 칼날 결말까지의 스포일러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문학적인 표현이 장점인 작품입니다. 전에 원작 리뷰를 했을 때 저는 해외호흡의 제13명의 비밀은 돌고 도는 인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괜히 뇌피셜로 한 해석이 아니라 이 작품의 큰 줄기는 천년 전에 나타난 악인 무잔, 그리고 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 신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실패한 요리이치,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수백 년을 이어온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요리이치는 무잔을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이어진 인연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 무잔을 끝장내게 되죠. 해호흡 13명은 무잔의 주요 장기를 베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13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공격 횟수가 아니라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연결과 순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노부가 벌레의 호흡을 쓰는 이유가 카나에라는 꽃이 지고 카나오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벌레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무한상편 도우마전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학적 표현이 팬들 사이에서 있더라고요. 카나에라는 꽃이 도우마라는 겨울에 졌지만 시노부라는 벌레에 의해서 겨울이 끝났을 때 카나오라는 꽃이 핀다. 결국 중점으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14명처럼 이런 자연의 순환을 통한 의지의 연결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재밌는 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인 주 9명과 탄지로 세대 4명을 더하면 13명이기도 한데, 일륜도는 호흡별로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색을 모두 섞으면 결국 요리이치의 일륜도 색인 흑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에서 떨어져 나간 색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진 색이 되었고 귀살대원들 하나하나는 요리이치만 못했지만 이들 모두가 연결되었을 때 결국 요리이치와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호흡 14명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작품에서 반점, 혁도, 내비치는 세계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이 능력들을 귀살대가 훗날 사용하게 될 거란 걸 예고했었는데 그게 탄지로와 다키의 싸움입니다. 촉소를 사용하는 무장과 비슷하게 오비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키였고 이에 맞서는 탄지로의 모습은 요리이치와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탄지로는 분노로 각성한 상태였고 효과가 마치 신체 스펙이 향상되는 반점,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내비치는 세계, 또 작골 예명을 사용할 땐 타는 듯한 통증을 주면서 혁도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해외호흡 14명과 같이 연결 공격을 하기도 했죠. 팬북에 나와있는 작골 예명에 치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후 치감을 필요로 할 때 탄지로가 작골 예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때 포켓도를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육아편에서 각성한 탄지로의 모습은 반점, 내빗의 혁도를 예고한 것이다. 또 탄지로 혈기떡밥도 뿌려놓아서 이 육아편은 무잔전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 설명은 애니메이션에선 들어가 있지 않은데 체력의 한계를 넘고 생명의 한계까지 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능력들이 인간에게는 대가가 필요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기본 상태에서 패시브로 사용하던 요리이치는 무엇일까요? 요리이치의 정체에 관한 건 그의 과거 서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태생을 보면 무사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어머니에 관한 짧은 설명을 보면 신심이 깊었고 믿고 있는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반점 내비세가 패시브였던 이유는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양의 힘을 타고난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호흡이 해의 호흡인 건 우연이 아니고 그렇기에 반점 내비세 혁도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요리이치는 무장과 조우하지만 영원을 집요하게 갈망한 무잔을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생을 향한 무잔의 대단한 집념이 발동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무잔도 막지 못할 덕질의 열정 VPN으로 실현됩니다. 귀살대가 일련도로 혈기에 맞서듯 덕후들에게는 위치 제한이라는 장벽을 뚫을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서프샤크 VPN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VPN을 일본으로 설정하기만 해도 해당 지역에서만 볼 수 있던 스트리밍 콘텐츠를 손쉽게 잠입해서 즐길 수 있죠. 위치 제한을 우회하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 덕질의 필수템이자 최고의 파트너 서프샤크 VPN.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에 구독자 전용 고유 프로모션 링크 surfshark.com/이리아뷰를 클릭하시거나 구독자님들 전용 코드 이리아뷰를 입력하여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0일 이내 환불도 보장되니 부담없이 다양한 서프샤크 VPN의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리이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게 되었지만 그는 귀살 때의 점집중 호흡을 그리고 카마도가에는 태양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귀걸이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탄지로를 시작으로 귀살 때의 황금세대에서 주저리 경지에 올라 반점 내비치는 색의 혁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요리이치가 말한 도를 공부하는 이가 도달하는 곳은 언제나 동일하다. 즉 요리이치가 가진 해의 힘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힘은 오리지널에 미치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탄지로가 요리이치를 완전히 계승하는 순간은 해의 호흡과 이 능력들을 모두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무잔전 막바지에서야 완성되죠. 이 귀칼 서사의 완성이 되는 시점이라 애니화되었을 때 아주 기대가 커요. 그러면 이 반점 내빗의 혁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바로 태양의 속성을 따내어 구현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중 설명에 따르면 반점을 발현하게 되면 신체 능력이 현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이 반점을 통해 이전에는 뵐 수 없었던 단단한 상현의 목을 뵐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반점이 표현하는 것은 태양의 혹점, 다시 말해 태양과 같이 강렬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점에는 사용자의 수명을 깎아먹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죠. 탄지로가 겪었듯 인간의 몸으로 태양신의 힘을 사용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비치는 세계는 태양의 무엇일까요? 감각과 관련한 내빗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이름처럼 투명하게 상대를 훤히 꿰뚫어보는 능력이 대표적이죠. 이는 감추어진 구조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태양빛의 성질을 닮은 인식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번 무한승편에서 탄지로가 내빗에 들어갔을 때 배경 연출이 주변에 별이 떠있는 상태에서의 우주였는데 이때 탄지로가 더욱 붉어진 태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도입니다. 혁도는 작중에서 일년도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혈귀의 재생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치유 감소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태양의 뜨거운 온도, 생명활동 그 자체를 억제하는 힘을 표현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야겠죠. 그래서 요리이치가 말했던 대사는 해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들이 겉보기엔 갈래가 다를 뿐 전지중 호흡을 끝까지 파고들면 그 근원은 하나, 바로 태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사를 더 깊게 파고들면 귀멸의 칼날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의 영역으로 이어지겠지만요.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후의 무잔히 태양빛에 타죽는 전개는 각자의 다른 호흡들 그리고 여러 인연의 힘이 모인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진 힘은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태양신의 힘을 받은 요리이치를 넘어선 태양 그 자체와 같다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요리이치처럼 개인의 강함으로 또는 탄지로가 요리이치처럼 강해져서 단독으로 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닌 한번 꼬아서 인연이 만들어내는 힘을 통해 악을 쓰러뜨린다는 게 이 작품이 맛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상징인 해를 소재로 자국의 색이 있는 스토리를 짜낸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워요. 이 스토리의 소재 구조를 이해하면 깔 수가 없다. 괜히 귀멸의 칼날이 일본 국민 작품이 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레벨업과 과정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긴 우리나라의 뚜렷한 색이 담긴 작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많은 이야기를 꽤 이 영상에서 풀었는데요. 앞으로 더 남아있고 이번 무한성편에서 하지 못한 파트들 리뷰는 어차피 TVA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